러시아는 핵전쟁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미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다. 머릿속에 불현듯 핵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의미심장한 발언들은 불과 지난 한 달 사이에 러시아 입 밖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군이 현지 시민들의 거센 저항 의지에 고전을 면치 못하자 러시아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의 핵전력 강화 준비 태세를 주문한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직 러시아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인물들이 핵전쟁을 암시한 듯한 말들을 꺼내 핵전쟁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실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전신은 옛소련이 미국의 뒤를 이어 핵개발에 성공한 세계 두 번째 핵 보유국이자 소련의 핵개발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냉전이 촉발되었고 아직까지도 러시아가 가장 많은 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핵 위협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핵전력 준비태세를 주문했을 당시 발사 명령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준비태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핵전략은 고전 현실주의 이론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강대강 팁폴텟의 원칙을 고수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의 핵억지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호 확증 파괴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핵억지 전략을 통해 러시아군의 핵전력 강화 준비 태세를 살펴보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핵전력 준비 태세를 주문한 것만으로는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 영국 저명 정론지인 가디언지는 자세 매체에 러시아군 핵전력의 대가인 파벨 포드비그의 분석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파벨 포드비그는 푸틴 대통령의 핵전력 태세 주문과 관련 러시아군의 핵 지휘 통제 체계 또는 핵전력 부대가 예비사령부의 지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핵미사일 발사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핵무기 체계를 가동시켰다는 뜻입니다. 또한 포드비그는 이러한 핵전력 준비 태세 지시는 단순한 준비 명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의 신변에 변동이 생기거나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두절될 경우 곧바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단 포드비그는 러시아 영토 내에서 핵폭발을 감지했을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포드비그와 세계적인 핵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핵 준비 명령이 러시아군의 작전적인 현상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전역에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분산 배치하거나 바닷속에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을 대기시키는 등 언제 어디서든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버튼 한 번이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강화할 경우 핵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포와 우려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핵전쟁 전면전 시나리오는 3년 전부터 가상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다는 미국 전현직 고위급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게 되면서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 보수 매체 페더럴리스트는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미국 국익센터가 이미 2019년부터 미국 정부 요원들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핵전쟁이 벌어질 경우 최소 10억 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담은 해당 시나리오는 나토와 러시아 간의 긴장과 마찰이 핵전쟁으로까지 확전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나리오가 가정하고 있는 전제가 현재의 상황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젤렌스키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칠러주의 세력들을 해방시키겠다는 명목 아래 러시아는 침공을 강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초 우크라이나 전역을 수복할 계획이 아니라 동부 지역을 크림반도와 병합해 러시아 관할 아래 두겠다는 푸틴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굳센 저항 의지와 서방의 군사 지원 등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수백여 대의 값비싼 탱크와
나토와 러시아의 자존심이었던 수-35기마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폭파당하는 등 러시아군의 피해와 사망자가 속출하자 푸틴은 동부 지역만을 해방시키려던 것이 자신의 오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무장 해제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합니다. 분노에 가득 찬 푸틴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러시아 공군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폭격할 것을 주문하는데요. 이때 의도치 않게 미사일 발사의 체계상 오류로 탄도미사일 한 발이 우크라이나 인근 폴란드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침공을 경험한 폴란드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는데요. 비록 즉각적인 군사적 조치를 통해 보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를 국제금융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는 등 국제사회에서 폴란드가 할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총동원합니다. 이에 러시아도 재빠른 대처에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나토 회원국 전역에 배치해놓은 요원과 프록시 서버를 통해 폴란드의 사이버 공격을 개시합니다. 폴란드 내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 발전소와 같은 주요 인프라 시설들이 삽시간 만에 모두 마비돼 버립니다. 국가적 위기를 맞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폴란드는 나토에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때 개별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북대서양 조약의 5조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나토는 폴란드에만 한정해 대응할 것인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전면 개입할 것인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끝에 제한적으로나마 우크라이나 수도 리우 주변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힙니다. 나토는 이 같은 조치를 우크라이나 사태에 전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들과 주변 나토 회원국의 공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러시아에 전달하는데요. 설상 필요시 우크라이나 상공 주변부에 전투기를 띄우더라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작전을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푸틴은 이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전면 개입할 것이라는 점을 직감하게 되는데요. 하늘길을 통해 나토가 첨단 군사 기술을 투사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함께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러시아의 내부 사정도 악화되자 푸틴은 상황이 점점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토가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기도 전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위치한 비행장과 군사시설을 모조리 폭격하라는 지시를 내리는데요. 이때 푸틴은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토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트 3국을 통해 러시아를 공격해올 것이라는 생각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다시 한 차례 사이버 공격을 퍼붓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나토 회원국인 발트 3국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치게 된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전면 개입할 것을 결정합니다. 나토군의 미사일과 병력 배치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나토군의 공세가 임박했음을 알리자 푸틴은 전략 핵무기를 통해 선제 타격을 강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나토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보유 중인 핵무기를 통해 러시아에게 보복하는데요. 러시아와 나토의 핵교전은 나토의 최우방국인 미국까지 끌어지어 세계는 제3차 대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되며 시뮬레이션은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핵전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시나리오는 마치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비화되는 과정을 면밀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추측으로 나무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론들을 전제로 시나리오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해 핵전쟁에 대한 우려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그간 미국과 전략무기 제한 협상과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나서는 등 군축과 핵 확산 방지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이나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의혹 등 국제사회로부터 영내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을 역임하고 있는 만큼 강대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통감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다시 기여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도 더욱 면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해외 뉴스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